반갑습니다. 강아지가 있어. 원래 그럼 3, 4번은 이종희님 거고, 5, 6번은 이은봉님 건가요? 이거 문서 올려주신 게? 네, 맞아요. 그 카톡방에 있는 순서대로 올렸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번인데, 우선 1번 문제는 히스타민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한 문제고요. 그래서, 문제 정답은 3번이고, H3 수용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식욕을 감소시키는 거라서 H3 수용체를 제거하면 식욕이 증가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H1 수용체만의 작용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은 1번이고 그 H1 안타고니스트가 알러지 증상을 예방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문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2번 문제가 적절할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저는 2번 문제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통합을 할게요. 저 이제 하면 되나요? 네네네. 일단은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는 물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냈는데 답은 일단 4번 폴리믹신 B이고요. 저기 나머지 물질들은 히스타민 유리를 억제하는 물질이 맞는데 그 폴리믹신 B 같은 경우에는 히스타민을 오히려 반대로 유리하게끔 하는 항생제여서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4번 같은 경우에는 키닌의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냈는데 잠시만요. 일단 답은 2번 염증 과정에서 혈장 속 키닌은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부종을 유발한다 입니다. 일단 1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효과를 반대로 나서 세동맥에서는 원래 확장 효과를, 정맥에서는 수축 효과를 일으킨다가 맞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브라디키닌에 대한 만성 통증은 B1 수용체가 관여하고 급성 통증의 경우에 B2 수용체가 매개합니다. 4번에서는 브라드키닌에 의한 기관지 수축은 항히스타민제나 콕스 억제제가 아닌 항콜린제에 의해 차단되고 키닌은 콩팥 겉질에서 NA의 제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고 저는 이 3번, 4번 중에서는 3번이 그 4번의 경우에는 좀 더 지역적으로 느껴져가지고 3번이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4번의 콕스 억제제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배운 것 같아서 3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3번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6번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강의로 비중이 1, 2, H1, 2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3, 4의 얘기보다는 1, 2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싶네요. 네, 그러면 저 7번, 8번, 네, 7번, 8번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히스타민의 대사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생성 즉시 불활성화되거나 저장된다. 그리고 대사산물은 활성이 거의 없고 소변으로 나간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히스타민의 대부분은 비만세포랑 뉴트로필에서 안에서 결합형으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 중에서 뇌에 존재하는 거는 신경 전달 물질, 그리고 위장에 존재하는 거는 산 분비 촉진제이기 때문에 5번 선지가 산 분비 억제제라고 해서 틀린 선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 잠시만요. 8번은
H2 수용체 기량제에서 부작용을 위주로 냈던 문제인데요. 음, H2 수용체 기량제는 부작용이 여러 개 존재하지만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써 있었고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설사두통, 피로, 그 외에는 변비랑 관절통이 있었고, 여기 써 있는 대부분의 부작용은 시메티딘에 의한 것이고 다른 약물들은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메티딘의 다른 부작용에는 장기 복용 시에 성욕 감퇴, 발기부전 등등이 있고 담즙 정체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언급해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이거는 시메티딘이라고 따로 써있진 않았는데 혈액 질환 관련해서 과립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시메티딘이랑 라니티딘 두 가지는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파모티딘, 니사티딘 등은 상호작용을 거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4번 선지에서는 그냥 H2 수용체 기량제 자체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선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두 개 중에서는 7번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다른 분들이 H2는 아니고 1이긴 한데, 수용체 기량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7번을 할까 해서 혹시 다르게 생각하시는 의견이 있나요? 동의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저는 7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9번이랑 10번에 적혀 있는 문제를 맡았는데요. 우선 9번의 경우는 히스타민 기량제 약물이랑 기량제가 사용되는 상황을 옳게 연결한 것을 찾으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밑에 해설에도 적어두었지만 1번의 디메나이드리네이트는 멀미와 오심인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정답인 2번은 옥사토마이드인 경우에는 알레르기와 염증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과 5번의 경우는 각각 3번의 경우는 알레르기와 염증에 사용되고 4번에 있는 약물의 경우는 식욕이 증가하는 것을 식욕이 증가하는 영향을 미치고 5번의 경우에는 5번의 약물은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연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했고요. 10번 문제는 어, 일단 강의록에 네 가지 물질이 나와 있어서 억지로 좀 짜낸 거긴 한데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이고 FR173657은 2세대 B2 수용체 기량제가 아니라 3세대 B2 수용체 기량제입니다. 네, 2번부터 5번은 맞는 선지고, 네, 그래서 2번은 좀 지엽적으로 제가 짜낸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9번 첫 번째 문제를 선정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9번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9번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9번으로 하고 다음 분께 넘기겠습니다. 네. 1장 5문제 했고, 이제 2장 첫 번째 순서인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공용 공간이 있어서 제 문제 설명할 때 말고는 음성학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문제 말씀하실 때 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1번 문제를 설명드리면 세로토닌의 또 다른 이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약간 엔터라민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약물 몇 가지를 같이 섞어봤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엔터라민이고 다른 오답 편지로는 스코폴라민이나 프로메타진 같은 약물들이 있고 이 문제는 세로토닌의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번 문제는 세로토닌이라는 이름 대신에 5-HT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것의 작용에 대해 물어본 문제고요. 세로토닌의 특징적인 반응인 3단계 혈압 반응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 4번이 2단계의 혈압 반응을 일으킨다고 서술되어 있어서 틀렸고요. 나머지 설명들은 전부 다 옳은 설명들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리셉터에 의해서 작용되는지는 해설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자작 문제들 대체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번 문제가 좀 쉬어가는 느낌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1번을 고르고 싶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그러면 저는 2장의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음소거하겠습니다. 뭐 일단 3, 4번에 대해서 하자면 2장 3번의 경우에는 세로토닌 아고니스트가 아닌 약물을 고르시오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나머지 1번부터 4번은 세로토닌 어고니스트가 맞지만 5번 보기에 케탄세린의 경우에는 반대로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쓰이는 약물이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4번 문제는 알칼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를 냈는데요. 1,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의 경우에는 다 맞는 선지로 냈고 4번의 비티설 가이드는 편두통 예방에 효과적인 약물이 맞긴 하지만 급성 편두통에는 효과가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4번 보기는 틀린 선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긴 했지만 좀 어, 선지를 만들기 위해 살짝 지엽적인 느낌을 낸 게 있어서 저는 3번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3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저도 5번은 그 종이님이랑 비슷해서 6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7번이랑 8번 두 개 했는데, 어, 저는 내 때는 몰랐는데 방금 보니까 건영님 문제랑 선지 하나 겹치고, 종이님인가 종이님 문제 오늘 하나랑 또 선지가 겹쳐서, 네, 그렇긴 한데, 7번은 5HT의 효과에 대해서 교수님 강의록이 한 4페이지 정도 할애가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답은 우선 3번이고요. 세로토닌 5-HT는 5-HT2A 리셉터랑 결합해서 기관지 수축에 대한 약한 작업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완 효과를 보인다라고 설명한 3번 선지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지는 그렇게 어려운 선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은 편두통으로 한정해서 5개 선지 만든 문제인데요. 어, 아마 이 문제의 답이 4번인데 이것도 아까 정인이 이거랑 거의 같은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4번 선지에 대한 것. 그래서 답이 아닌 이유는 편두통 예방의 효과를 보이지 이미 발생한 급성 편두통에서는 효과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4번 선지가 틀린 선지다라고 적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8번은 편두통에 대한 한 페이지에서 선지 5개를 약간 억지로 만든 느낌이고, 7번은, 어, 5-HT 효과에 대한 여러 페이지를 종합해서 만든 문제라서 7번 문제가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9번과 10번을 맡았고 9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세로토닌 수용체 기량제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요. 우선 답은 3번이고, 리탄세린은 OHT2 리셉터에 작용해서 혈소판 기능을 변화시켜 출혈 시간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는 다 옳은 선지여서, 네, 그래서 9번을 이렇게 넘어가고, 네, 10번은 엘곶 알칼로이드의 임상 응용에 대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고, 이거는 일단 우선 답을 고르면 5번이고, 환자의 급성 편두통이 가장 많이 쓰인다고 강의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선지는 그 앞서 다른 분들께서 하신 것들처럼 제가 말들을 조금 바꿔놓은 것들밖에 없어서, 어, 개인적으로는 9번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알칼로이드 쪽 문제를 낸 게 없다면 10번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겹치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10번처럼. 네, 어, 그러면 저는 10번으로 조금 알칼로이드 쪽을 내겠습니다.
저희 녹화는 여기에서 끝내도 괜찮을까요?